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조민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자, 날씨가 그냥 급격하게 쌀쌀해졌죠. 하여튼 일교차도 크고 하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 기초 입문과정 3주차 수업이고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에 대한 계획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쭉 봤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비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해서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없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효과가 없는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갖고 승인받는다라고 했고요. 자, 일반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자, 얘가 제일 중요한 토지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다. 우리 관리한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정비, 재개발할 수도 있고 보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규제한다고 그랬죠. 또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만 용어를 구분해서 입안해갖고 결정, 수립 승인이 아니고 입안 결정. 그래서 6가지 용용, 기도, 지, 입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한 것을 결정. 그런데 결정한 내용을 고시한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공고가 아니고 고시해서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 고시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죠. 다시 지형 도면으로 고시, 이 결정한 것을 지형 도면으로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행위장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고요. 그러면 권한자가 항상 제일 중요하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6가지 용용, 기도, 지, 입 6가지 계획 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한다 그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한다. 계획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입안권자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특광시군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이 특광자 원수가 관할구역의 6개 도시군 관리 계획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안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요. 자,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책사업 한다고 그랬죠. 뭐 KTX 같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는 광역사업이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 광역사업, 뭐 GTX 같은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광사 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자, 요 사람들이 입안권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합쳐갖고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입안할 수가 있고요. 우리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주민은 입안을 제한, 입안해 주세요. 입안권자에게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근데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거, 그 시험에 잘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거는 6개 다 안 되고,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기, 지, 구, 입 4가지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제안만 할 수가 있죠.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결정, 이제 사인하는 거죠. 결정한 것을 고시, 그리고 지용 도면으로 고시하면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입안권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은 결정권자가 되죠.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결정권 이꼴 자치권.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그냥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입안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입안했으면 직접 결정. 그런데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 시장 군수는 입안권이 있는데 결정권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게 되죠. 다만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성남시장, 수원시장 이런 대도시의 시장은 입안해서 자기가 결정,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마다 발생하는 문제가 호화청사 짓는 거라고 그랬죠. 호화청사 짓고 하는데 그 대도시장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입안해서 결정, 집행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장운수는 원칙적으로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예외적인 결정권자. 자, 이 시장운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왜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일부에다 수립하는 지역적인 거니까 이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운수가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결정.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 땅이 아니고 똥 된다 그랬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의 규제가 제일 센 개발제한구역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고요.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있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무조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우리가 따져봤고요. 특히 이 결정권자는 우리 시험에 매년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죠. 그래서 입안해갖고 결정. 그럼 뭐 하려고 입안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6가지 한다고 그랬죠. 용, 기, 도, 지, 입 6가지. 그래서 특광시흥 관할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입안해갖고 결정,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도 입안해서 결정,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도 입안해서 결정, 기반서를 설치할 때도 입안해서 결정. 그래서 6개, 용, 기, 도, 지, 입 6가지를 입안해갖고 결정. 입안 결정하는 절차를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그거를 도시군관리계획 총론이라고 그래요. 총론.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집행해 나가는 내용들 요거를 우리 하나씩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배워 나가니까 한마디로 우리 국토법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하는 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일단 1번하고 2번 용도지역, 지구, 구역 다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 그랬죠. 행정청이 계획으로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용도, 쓰임새를 정해주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 행위 제한을 통해서 이런 관할구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지역, 지구, 구역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는 137페이지 한번 볼까요? 1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용도 지역 나오죠. 자, 용도 지역 그거부터 하나씩 이제 볼게요. 그 용도 지역이 우리 공법상 토지 규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모든 공법상 토지 규제의 출발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제일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용도 지역 의미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자, 요 용도 지역. 지역자가 붙으면은 요거는 전국의 토지예요. 전국의 토지.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 국토에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이 빠짐없이 다 지정이 되고요. 자, 용도의 쓰임새를 정해준다라고 그랬는데 용도 지역에서 용도란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얘기하고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이런 생활권을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정, 즉 전국의 토지를 생활권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갖고 일단은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 여기다가 주거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이 주거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주거생활권, 주거생활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세요 하는데 자, 이 토지에다가 또 공업생활권을 지정해서 공장도 짓고 하시고요. 공업지역 지정하고 농림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농사도 짓고 다 하세요. 그 하나의 토지에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주거생활권으로 정해서 주택,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농사 같은 거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딱 하나의 생활권만 지정을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주거생활권 이런 생활권을 하나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지정하면 이제 효과,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합니다. 그거를 토지 이용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세요. 건물 건축하는 것부터 제한한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주거생활권으로 지정했다. 그럼 이 주거지역 안에서
자, 1번 토지의 소유자가 저는 제 땅에다가 주택이라는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럼 주택이라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주거생활에 딱 맞는 거니까 이런 주택이라는 건물은 뭐 건축할 수가 있죠. 그런데 2번 토지의 소유자가 저는 제 땅에다가 모텔 건축하겠습니다. 모텔 건축하려고 그래요. 모텔 같은 것을 우리가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요. 숙박시설. 그러면 주거지역에 모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상식적인 거죠. 그럼 당연히 없어요. 왜요? 모텔 같은 거, 러브호텔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침해하는 성격이 제일 커요. 우리 집 앞에 러브호텔이 딱 들어왔다. 삐까뻔쩍한 러브호텔 들어왔다. 그거 어떤 집이에요? 전망 좋은 집?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주거 환경 등에 안 맞는 건물이니까 이 모텔은 건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내 땅에다가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건물 건축을 못하게 제한, 그거를 건축 제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거 지역에서는 모텔 같은 건물은 건축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건축 제한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 제한에 걸려갖고 건축할 수가 없죠. 그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권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정도,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뭐 대표적으로 주거지역 주택가에서는 골목길 수준인데 여기에 막 30층, 50층 이런 대형 빌딩 들어왔다 감당 안 되죠.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건축하도록 규제해요. 그거를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이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고요. 용적률은 건물의 입체 크기, 충수를 제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건축하도록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 좀 이따 건폐율하고 용적률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생활권에 맞는 건물을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축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137페이지 맨 밑에 자, 용도 지역의 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란 자,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묶어가지고 그거를 네 글자로 행위 제한한다 그러죠. 행위 제한. 자,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기다 붙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서 중복되지 않게 전 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지정한다. 그리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을 통해서 그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또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 하면은 용도 지역이 되죠.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럼 이런 용도 지역이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하고 세분 한번 우리가 쭉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국토는 4개 용도로 구분해 갖고 지정한다고 그래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적, 도, 관, 농, 자 요거를 4대 용도 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이 4개 용도 지역 중에서 하나로 일단 구분해 갖고 지정이 되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다음에 다시 도시지역은 생활권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주상공록 4개로 다시 세분해 갖고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주상공록 4가지로, 관리지역은 보생계 3가지로 세분해 갖고 지정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4용도 구적, 이 노란색으로 쓴 것을 우리 국토법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다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그래서 법률만 보면 4용도 구적 4개, 3개, 2개니까 4용도에 따른 9개 지역만 딱 규정을 하고 있죠. 이거를 용도지역의 대분류, 용도지역의 종류다라고 하고요. 일단 요거 하나씩 먼저 한번 보죠. 자, 우리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은 현재 인구화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그러면 현재 인구화 산업이 밀집돼 있다 이 말은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한마디로 개발이 돼 있다 그죠? 또는 밀집이 예상되는 곳이다. 즉 개발을 할 곳으로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주된 목적이 개발이라고 해요.
개발할 수 있는 땅,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다시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으로 세분하죠. 그리고 주거지역은 뭐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 한마디로 주거생활권으로 잘 개발 관리하자 하는 거고요.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의 편익 증진, 상업생활권,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 공업생활권.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다 생활권 개념이죠. 그런데 이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전할 곳이에요. 보전. 녹지 공간의 보전.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개발만 한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의 보전. 보전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주상공록.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이 지역들은 우리가 묶어갖고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이 비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뭐 할 곳이냐? 보전할 곳이에요. 보전.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비도시지역은 보전.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럼 일단 137페이지에 맨 밑에 볼까요? 자,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돼 있다. 그 말이 개발돼 있다. 그죠? 개발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 개발을 할 곳으로서 그 지역에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다. 도시지역은 주된 목적은 개발. 그런데 녹지지역만큼은 보전 성격이 또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 일단 넘겨보시면은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주상공록 4개로 세분화하고 지정을 하죠. 주거지역도 도시지역, 상업지역도 도시지역, 공업지역도 도시지역, 녹지지역도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을 주, 상, 공, 녹 4개로 생활권에 맞게 세분화하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일단 밑에 보면은 2번의 관리지역, 옆에 이제 보면은 3번의 농림지역과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들은 묶어갖고 우리가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러죠. 비도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비도시는 개발이 아니고 보전할 곳이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옆에 그 3번의 농림지역. 자,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도시지역 아니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농업진흥지역 밑줄. 그거를 절대농지라고 그래요. 우리 저 시골 같은데 평야지대 생각하시면 돼요.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돼갖고 집단하는 농지 같은 거, 논밭 이런 절대적으로 농사지을 땅, 그거를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보전산지 밑줄, 그거를 보존할 산림, 임야라고 그러죠. 임야로서 농림업의 진흥,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 농림지역은 쉽게 얘기하면은 농지하고 임야를 얘기해요. 농지하고 임야. 그래서 앞글 졌다고 농림. 그래서 농지와 임야. 농지를 좀 유식하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임야를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 그래서 논, 밭, 산. 이런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농업, 임업업, 축산업 이런 1차 산업을 위해서 보존할 것.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기에서 보존할 곳을 농림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게 풀어갖고 논밭, 산. 우리 국토의 딱 50%예요. 우리 국토의 50%가 농림지역이죠. 그래서 이 농림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농지하고 임야, 농사짓기 위해서 보존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한번 볼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자 어디서부터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그 앞글자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읽어보면은 자, 수, 해, 생, 상, 문, 수 7가지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맨 앞에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저 국립공원 생각하시면 돼요.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데 있죠. 이런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보전. 그 다음에 수자원, 수자원은 뭐겠어요?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한다. 이게 댐 주변, 우리 소양강 댐, 이런 댐 주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해안, 해안은 저 남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같은 거 있죠. 해안의 절경, 이런 해안을 보존하자. 해안. 그래서 우리 저 이제 남해 같은데, 해남 같은데 보면 딱 육지가 이렇게 절벽식으로 딱 끝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다, 막 섬들도 있고 다도해라고 그러죠. 해안의 절경 이런 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런 절벽식으로 딱 떨어지는 육지, 이런 해안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
리아스식 해안 이렇게 얘기하죠. 리아스식 해안.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번 들어봤네요. 그럼 이런 해안 같은 거, 이런 해안의 절경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리아스식 해안, 해안의 절벽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비련의 여인이 상처를 받고 있다가 막 옷자락이 이렇게 흩날리고 그러죠. 그러다 장면이 딱 바뀌어갖고 신발 2짝만 딱 남고 뛰어내렸어요. 자살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해안의 절경 이런 거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습지나 갯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이 저 군산 쪽에 새만금이라고 그러죠. 새만금. 이 새만금 이런 거 뭐 막아갖고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문제 발생한다 또는 생태계 파괴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같은 거는 습지나 갯벌 이런 생태계를 보호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원, 상수원은 저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팔당 지역 이런 데 생각하면 되죠. 상수원. 그리고 문화재 보전, 경주 지역 같이 문화재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대요. 이거는 양식장. 해조류, 어패류, 양식장 주변 저 지방에 해남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뭐 충무 이런데 굴 양식장 뭐 이런 것들 보호한다. 그래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존할 것. 그래서 다음 중 자연환경 보존적의 지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자수, 해생, 상문수 그중에서 4개 딱 주고 토양 이런 거 다 껴갖고 물어보면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니까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다 보존할 곳이에요. 보존할 거. 근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가 보존 성격이 제일 센 곳이라고 그래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절대 보존이에요. 절대 보존. 땅에다 손대지 마라. 노터치. 그럼 우리 농림지역은 농사짓기에서 보존한다.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 그죠? 농사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우리 뭐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데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런 거 봤어요? 아, 또 뭐 다른 학원에서 뭐 화전을 일군다. 그 옛날에나 화전을 일구고 막 그랬죠. 요새 그 산 들어가고 불내고 그러면은 산림방아죄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사도 못 짓는 그냥 절대적으로 보존. 땅에다 손대지 마라. 노터치라고 그래요. 노터치. 그래서 가장 보존 성격이 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센 게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곳이니까 얘는 보존 성격이 거의 없는 거죠. 개발할 것. 그래서 우리 보존 성격이 제일 세다. 이 말은 규제가 제일 세다. 그 얘기예요. 규제가.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핵미제한 이 규제가 센 곳이 자연환경 보존. 그 다음이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되겠죠. 규제를 세게 하면 개발할 건덕지가 없어요. 규제를 많이 풀어줘 갖고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핵미제한이 이 규제가 제일 센 것, 두 번째로 센 것, 그리고 제일 규제가 약한 곳이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상극이요. 서로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이 도시지역과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딱 붙여갖고 지정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도시지역,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 바로 옆에 평야가 쫙 펼쳐지고 댐이 쫙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데는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관리지역.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 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간에 들어간다. 중간적인 용도지역이다. 또는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관리지역은 이름대로 뭐 하는 곳이냐?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우리 세대에서 전국토를 다 샅샅이 이용 개발했다. 후손들 먹고 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후손들 위해서 관리만 하다가 물려준다. 그래서 임시적인 용도죠. 우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잘 관리만 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 농림지역은 농사지을 땅,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할 땅. 개발, 농사, 보존. 그런데 관리지역은 구체적으로 뭐 하자 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관리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데요. 이 다른 지역이 3개가 있으니까 관리지역 3개는 각각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일단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자 들어가는 거 찾으면 돼요. 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는 지정하기가 곤란한데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는 것이요. 생산관리지역은 생산, 농사 지을 곳이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데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는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될 곳이니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는 것이에요. 관리만 해준다. 그래서 임시적인 용도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효용을 이제 학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우리 예를 들어 갖고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다. 그럼 용도지역은 빠짐없이 토지에 다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토지에 용도지역을 빠짐없이 지정하는데요. 일단 반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림지역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거의 50%. 그래서 농림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개발할 것. 그다음 절대적으로 보존할 것.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우리 국토에 보면 이 농림지역이 50%, 도시지역은 한 15%,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10%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과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리고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아니,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농림지역 둘러싸고요. 농림지역하고 그냥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자, 이거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래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요거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불러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둘러싸고요.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그거를 보전관리지역. 자, 이렇게 관리지역이 중간에 딱 들어와서 우리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할 때 중간에 딱딱 거쳐갖고 가는 중간적인 용도지역 또는 완충적인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관리지역으로 관리만 하고 있었다가 우리 도시지역으로 계속 사람들이 유입이 되죠. 인구와 산업이 유입이 돼갖고 택지난,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럴 땅이 부족한 택지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할 수가 있죠. 근데 신도시를 이런 데 가서 개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합니다. 개발구역 정해서 신도시 개발. 그러면 얘는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뭐가 될 거냐? 도시지역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될 것.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곳인데 목적을 아직 확정한 게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관리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땅을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이 관리지역, 이게 이제 국토의 25%를 차지하죠. 그래서 반은 농림지역, 그 반, 25%는 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이 15%,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10% 이런 비율로 이 전 국토에 빠짐없이 용도지역이 다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또 138페이지, 다시 옆 페이지로 갑니다. 맨 밑에. 자,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는 비슷하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거기서 딱 끊고요. 그럼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한다. 그거를 계획관리지역. 또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농림지역에 준해서, 즉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한다. 그거는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거는 보전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밑에 세분 한번 볼까요? 자, 계획관리지역 먼저 써놨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그 바로 밑에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얘는 도시적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농림,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농림, 업, 1차 산업, 농사짓기에서 필요하니까 원칙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다. 그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대요. 왜요? 그 주변의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대신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죠. 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호, 수질 오염 방지 뭐 등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그럼 보존할 곳이니까 원칙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역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주변 용도 지역이 뭐예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바로 옆에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니까 대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다 그냥 다른 지역에 준해서 관리만 하는 것, 관리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임시적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사용도 구적. 이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 우리가 봤죠. 그럼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도 구적 요것만 딱 하면은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도시지역. 다시 도시지역이 주상, 공록, 생활권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돼요. 세분. 그래서 이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세분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 1, 2, 3종, 준주거지역. 그래서 2개, 3개, 하나. 그래서 주거지역만 다시 6가지로 이 대통령령에서 세분된다 그래요. 우리 대통령령은 이렇게 써요. 대통령령에서 세분. 그래서 이 도시지역만 다시 대통령령에서 생활권에 따라서 세분이 됩니다. 자, 우리 주거생활권도 다양하죠. 주택의 종류 자체가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뭐 다세대도 있고 다양하니까 이런 주거생활권이 대통령령에서 다시 다양하게 세분돼 갖고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138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은 도시지역, 주거지역부터 이제 세분 쫙 나오게 되죠. 이 세분은 대통령령에서. 그러면 주거지역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하고 2종, 종세분 또 한다 그래요. 그럼 1종 전용 주거지역, 자, 얘부터 목적 한번 볼까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그 밑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일단 다 목적은 뭐 하는 곳이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그래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잘 보호해 나가자. 그럼 얘는 딱 이미지가 싼 동네일까 비싼 동네일까? 비싼 동네. 딱 이미지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회장님 댁, 드라마 보면 회장님 댁 있는, 그거 드라마 보면 우리나라에 회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회장님 댁 있는 비싼 동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양호한,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그럼 주거의 전용이다 이 말은 뭐만 딱 있다는 거예요. 주택. 주택만 있어갖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얘가 다시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지죠. 종세분 되는데요.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회장님 댁 있는 동네다. 우리 서울에 보면 비싼 동네 있죠. 회장님 댁 몰려있는 비싼 동네 어디 있어요? 뭐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이런 조용하고 깨끗한 쾌적한 이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다. 그러면 1종 전용주거. 이에 반해서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그래요. 공동주택은 뭐겠어요? 아파트,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 아파트도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고 그 연예인들이나 높은 사람들 사는 고급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뭐 청담동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 사는 비싼 아파트 그런 거 딱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전용주거지역은 일단 목적이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1종하고 2종으로 세분되는 기준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이렇게 세분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는 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는 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적인 주거지역. 우리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가가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얘가 일반적인 거니까 더 많아요. 그래서 1종, 2종, 3종 세 가지로 종세분이 들어가죠.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3종은 고층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또 중고층이에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일단 목적은 다 뭐 하는 곳이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편리하다 이 말은 우리 집 주변에 각종의 근린생활시설, 생활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뭐 있겠어요? 슈퍼마켓, 이발소, 미자원, 목욕탕, 세탁소, 음식점 이런 생활시설들이 싹 밀집해 있어갖고 쓰레빠 끌고
슬리퍼 끌고 5분 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인데 다만 집 옆에 슈퍼가 있다 또는 음식점 같은 게 있다. 조용하고 그럴 수가 없죠. 좀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을 일반 주거지역.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거라고 그랬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거. 전양 1편. 그리고 일반 주거는 1, 2, 3종 3개니까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충수로 저층, 중층, 중고층 충수로 세분이 돼요. 그리고 저층주택 하면은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래서 저층주택은 4층 이하를 얘기합니다. 4층 이하. 그럼 4층이요.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우리 빌라 같은 거 있죠. 단독주택이나 빌라, 3층 빌라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거. 그게 일종 일반 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가 우리 대부분 하나의 도시에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죠. 이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것 그런 이미지 딱 떠올리면 돼요. 그다음에 2종은 중층주택. 중층주택은 몇 층이 하냐? 이거 없어요. 이 중층은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지자체가 조례로 층수 제한을 알아서 정하도록 하고요. 중고층은 그냥 층수 제한 자체가 없어요. 막 50층, 막 초고층 아파트 이런 거 올라오고 그런 거 이미지 딱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 일반 주거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하나요.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런데 우리 2종인지 3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맨날 우리가 그냥 교재로 글씨로만 배우다 보니까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2종인지 3종인지 일반 주거지역 뭔지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쫙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또 숙제예요. 숙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상가 있으면은 상가의 거의 반은 중개사죠. 중개사. 중개사 사무소들 쫙 있잖아요. 그 중에서 친한 중개사 한 명씩은 꼭 있죠. 없나요? 아무튼 그래서 친한 중개사 있으면 그 중개사 사무실 들어갔고 뒤에 딱 지도, 우리 아파트 단지 지도가 딱 걸려 있죠. 그 지형도면 같은 건데 그 지도에 보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 일반 주거다 뭐 노란색으로 또는 3종 일반 주거다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딱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내가 딱 보면은 이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 일반 주거구나 이렇게 딱 개념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2종하고 3종은 중층 또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물어보면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이 주거 지역 장난치는 게 대부분 지문 1번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틀렸어요. 뭐가? 2종 일반 주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은 좋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니고 중층. 그래서 이렇게 싹 장난쳐갖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전용 주거는 양호한 거. 1종하고 2종 단독 공동. 일반 주거는 편리한 거. 편리한 건데 1, 2, 3종이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충수로 세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이 준자가 붙으면 다른 기능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 즉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그래서 주거지역인데 주택가의 상가가 밀집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주거지역. 그거를 준주거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준주거지역 주택가의 상가가 밀집, 상권이 형성되더라. 이거 딱 어떤 이미지 떠올려보면 돼요. 우리 버스 정류장 또는 전철역 주변의 주택가. 우리 이제 집에서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오면은 상가들이 쫙 밀집해 있죠. 그런 버스 정류장 주변의 주택가 이런 게 준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주거 지역만 전용 주거 2개, 일반 주거 3개, 준주거 총 6가지로 다시 세분해갖고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되는 게 아니고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 6개 중에서 하나의 주거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업적. 자, 상업생활권이라고 그랬죠. 상업적. 그럼 상업 업무의 편익 증진인데, 자, 이 상업적은 대통령령에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다시 네 가지로 세분해 갖고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써놨는데, 거꾸로 상업적은 항상 근, 유, 일, 중. 근린, 유통, 일반, 중심. 항상 요 순서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편리해요. 자, 근린상업적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다. 이게 근린상업적. 근린, 가까울 꾼자의 이웃자, 가까운 이웃적. 그럼 뭐하고 가까운 거냐? 우리 주거지역, 집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대요. 그럼 이거 딱 어떤 이미지 떠올리면 돼요? 이게 한마디로 소매시장을 얘기해요. 소매시장. 집 주변에 형성돼 있는 소매시장 같은 거. 예전에는 전통시장들 많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큰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게 딱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홈플러스 있다. 그럼 그 땅은 무슨 지역이냐? 근린상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린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적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이라고 그래요. 유통기능을 증진시킨다. 그럼 도시 안에서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 얘는 시장의 규모가 작은 걸까 큰 걸까? 큰 거예요. 도매시장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시골에서 뭐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 같은 거 밭대기 한다고 그러죠. 농작물 같은 거 밭 자체로 딱 개혁해 갖고 사오는 거예요. 이런 밭대기에서 농산물, 수산물을 트럭으로 쫙 싣고 와서 새벽에 경매 벌여 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도매시장 개념, 도매시장. 그래서 우리 서울에 가락동이라든지 노량진 이런 도매시장, 도매시장을 유통상업적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매시장, 도매시장. 그 다음에 일반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이다. 그럼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 즉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다. 일반 회사들이 싹 밀집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12시 되면은 넥타이 부대들 싹 점심 먹으러 몰려 나오고 그런 뉴스 같은 데서 회사가 밀집해 있는 것. 일반 상업적의 이미지 보여줄 때는 대표적으로 여의도 같은데. 뭐 증권회사라든지 금융회사 이런 것들 싹 밀집해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하면은 관공서 주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 주변이나 구청 주변 이런 데 회사들 쫙 밀집해 있죠. 그런 데가 일반 상업적,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심 상업적은 도심 또는 부도심.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이다라고 하고요. 이 도심이나 부도심을 소위 우리가 그 도시의 시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시내. 친구 만나러 시내 나갑니다 하죠. 시내. 그럼 우리 서울에서 시내 하면은 딱 어디요? 명동이라든지 강남 이런 중심 지역이죠. 말 그대로 중심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이다. 그러면 상업적 4개 봤는데요. 자, 상업적은 근린상업적, 근린적, 유통상업적은 유통기능, 일반상업적은 일반적, 중심상업적은 도심이나 부도심.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니까 상업지역을 물어봤는데 틀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갖고 유통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틀리죠. 유통상업적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유통기능.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또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 그거는 일반 상업이 되겠죠. 그래서 상업적은 이름,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름만 우리가 딱 보면 돼요.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다. 그리고 자, 근린 상업적에서 중심 상업적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도시 한 복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대부분 주거 지역은 도시 외곽의 변두리 쪽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택가는 외곽 쪽에. 그리고 이런 주거 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상업 지역이 근린. 그 다음에 유통, 일반, 중심 상업적은 도심이나 부도심. 그래서 내려갈수록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유, 일중 순서가 핵심. 우리 교재하고는 정반대 순서로 써 있으니까 항상 상업적은 근유, 일중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일단 상업적까지 보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